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좀 알아보는 둘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좀 참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자살 고위험군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일날은 우발적이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은 얘들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서희서 어울리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두 차례 애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죽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올해 3월 점심시간에 말없이 학교를 나온 아이는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같으면 막 1등 했어요 하고 얘기를 해줄 텐데 이번 시험은 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시험 치고 나서도 얘기하기 전에 묻지 마세요. 이래서 이제 겨우 17 아이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건 전쟁 같았던 학업 경쟁. 그런 경쟁이 너무 싫어요. 전쟁 같은 게 거의 전시처럼 막 살벌한 분위기였대요. 교실에서도 그렇게 살벌한 경쟁 너무 싫었을 거고 방에 와서도 또 친구는 이래저래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가 마음이 들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너무 한심해서 아무에게도 못 말하겠어요. 제가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를 죽여요. 아이가 남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어느 놀이터. 어둠이 짙어지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작은 쉴 공간을 마련한 제작진은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아빠가 저한테 그 강목으로 때릴 때도 그때도 했었고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아빠가 12시 넘어서 들어왔다고 의자를 집어 던져서 제가 등에 상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냥 죽어야겠다 하면서 그냥 그랬죠. 이거 되게 깊게 그어서 흉터가 안 지워지거든요. 이거는 1년 전 건데 안 지워지고 이건 최근 거라서 안 지워지고. 그냥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주위에 막 안 좋은 일도 계속 엮이고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냐고 좋은 일은커녕 그냥 이런 일밖에 안 생기는데 이러면서 그냥 뭐 옥상 그런 데서 그냥 아래 계속 쳐다보다가 뭐 용기도 없는데 뒤지느냐고 막 하면서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바로 앞에 여기 남부순환도로에서 차에 뛰어들려고도 많이 했고 손목도 그거 받고 많이 해봤어요. 진짜 다 해봤어요. 저는. 무섭지 않아? 그런 생각하고. 무섭죠.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다 힘든 상황인데 저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든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성인 돼서는 어떻게 버틸까 그게 더 무서워요. 솔직히. 위로받을 데 없는 아이들, 의지할 곳 없는 수많은 아이들은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초중고교생 648만 명 중 자살 관심구는 약 100만 명, 자살 주의구는 약 22만 명, 그중 자살 고위험구는 약 9만 7천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하는 빈도가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30%가 넘는데 그거는 무슨 우리가 나쁜 병처럼 생각을 하거나 어떤 특이한 학생들만이 겪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쉽게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 위에 그러한 증상들이 발견되었을 때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학교폭력 자살 예방 디자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자살하는 아이들이 일단 자살을 하기 전 그 순간에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본 작품입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내성적이어서 그러니까 가면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 진짜 모습을. 이 프로그램은 친구의 자살 징후를 찾아내고 친구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지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서 바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평균 6, 7번 시도했죠. 근데 그만큼 많이 시도하고 자살로 이제 사망까지 가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네, 다시 물어봐 주세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자살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지지해줘. 자살이 이제 예상이 되고 시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개입을 못하는 이유는 겁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고 이런 자살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주는 이런 무게감, 압박감 때문에 문제를 이제 회피하려 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자살 예방 교육, 게이트키퍼 교육인 거예요. 서연이, 유성이.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고민하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한 적은 있니? 선생님에게 알려지고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싫단 말이야. 게이트키퍼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구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3시간의 짧은 교육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해온다고 해도 동조나 만약에 얘를 안쓰럽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중립적인 거를 지켜서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살하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관심 가져오는 친구가 없으니까 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자기한테 관심 갖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생각해주고 그렇게 마음 써주는 애 친구가 있으면 자살하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린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학교는 그 진실의 길을 외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남겨진 사람의 뼈아픈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혜 부모님을 만난 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회의 자체가 저희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분들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승혜의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호소할 길 없어 이곳까지 오게 된 부모님. 하지만 고작 10여 분도 안 돼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이것도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벌써 끝난 거예요? 네.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처음 1차 할 때는 4명이었는데 가해 학생이 왜 2명으로 줄어들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래서 우리는 이제 뉘우쳐서 용서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잡는지 모르고 있어서 용서를 못 하겠다라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한마디 해라 그러는 그거 한마디 하니까 끝났고 바로 과연 저 사람들이 뭘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었건만 이것 또한 학교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학교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명이 자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뒷담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서로 상방간의 싸움이지 학교 폭력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여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겠죠. 뭐
그때 훌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섭섭한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 마음속에 조금 쌓아두지 않았나. 내색을 안 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어봐도 지가 대답 안 하고 하면 잘 모르지. 제작진이 승혜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승혜가 떠난 지가 언제 떠났어요? 3월 4일. 올해 3월 4일. 그 이후로 어머님 인생이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금도 많이. 심리치료를 통해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려 합니다. 승혜를 불러주십시오. 승혜야. 승혜야. 승혜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들이 가슴 가득 쌓여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엄마였습니다. 승혜야 미안하다 승혜. 정말 미안하다. 이제 울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고 이제 승혜와의 이별을 인정합니다. 잘 가. 사랑해 승혜야. 승혜. 이게 승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승혜는 자신의 운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살아야지 진정으로 승혜도 행복합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부모들이 되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결국은 너를 죽였구나.